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통역 알바로 온 상간녀를 실력으로 참교육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비웃던 사람을 가장 화려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걸 보면 말이죠. 그것도 내가 그 사람의 구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은 제가 그 뻔뻔한 여자와 껍데기만 요란했던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 지긋지긋했던 청담동 주택에서의 일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당시 제 시댁은 사학지당과 갤러리를 운영하는 겉보기엔 꽤나 고상하고 품격 있는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교양과 매너를 찾았고, 남편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본인이 대단한 예술적 안목을 가진 사업가인 줄 착각하며 살았죠. 저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라기보다는 24시간 대기하는 무보수 큐레이터이자 고급 가사 도우미에 가까웠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정기 살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은 전쟁터였죠. 얘, 이 꽃 배치가 이게 뭐니? 내가 여백개미를 살리라고 몇 번을 만들어. 꽃 높이가 너무 높아서 손님들 시야 가리잖아. 너는 대학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기본적인 감각도 없어? 어머님, 높이를 낮추면 오히려 테이블 위에 식기들과 시선이 겹쳐서 산만해 보여요. 빨대꾼은? 네가 교수님 식성이나 체질을 나보다 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오늘 와인 리스트 다시 뽑아와. 지난번에 보니까 라벨도 제대로 못 읽어서 버벅거리더라. 지난번 와인은 라벨이 훼손되어 있어서 빈티지를 확인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됐고, 핑계대지 말고 얌전히 주방에나 있어. 오늘 중요한 손님 오니까 나서지 말고. 시어머니는 항상 논리보다는 본인의 기분이 우선인 분이었어요. 제가 맞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셨고, 틀린 말을 하면 무식하다고 타박하셨죠. 저녁 6시가 되자 시누이 부부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오늘의 불청객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미국에서 막 귀국했다는 조카의 영어 과외 선생 제니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제니가 들어왔어요. 형형색색의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갤러리 관장 며느리가 입기엔 너무 요란한 차림이었어요. 오 마이 갓! 회장님, 집이 완전 팰리스네요. So beautiful. 미국 베벌리힐 저택보다 더 고급져요. 제니 선생님 보는 눈이 있네. 어서 와요. 우리 손주 영어 교육은 제니 선생님만 믿어요. 엄마, 이분이 그 유명한 유학파 선생님이야? 어머, 스타일부터가 다르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제니라고 해요. Just call me Jenny. 한국식 호칭은 좀 올드하잖아요? 와, 역시 본토 발음은 다르네. 반갑습니다, 제니 선생님. 제가 이 집 장남입니다. 남편은 제니의 과장된 제스처와 짧은 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손님들의 코트를 받아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니는 저를 힐끔 보더니 마치 저를 이 집의 고용인으로 착각한 듯 코트를 툭 던지며 말했어요. 이거 구기만각에 잘을 걸어줘요. 실크라 예민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실크는 습기에 약해서 바로 옷장에 넣기보단 스타일러의 제습 모드로 돌리는 게 좋을 텐데요. Excuse me?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냥 걸라면 걸지? 야,
너 지금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제니쌤, 제 와이프가 좀 꽉 막혀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 와이프분이셨구나. Sorry. 난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알았지. 인상이 너무 수수하셔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받아들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죠. 저녁 식사는 거실의 긴 다이닝 테이블에서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제니를 바로 옆자리에 앉혔고 저는 주방과 다이닝룸을 오가며 코스 요리를 서빙했죠. 원래는 도우미 여사님이 계시지만 시어머니는 중요한 손님이 올 때면 꼭 저에게 서빙을 시키셨어요. 며느리 군기를 참는다는 명목이었죠. 식탁의 대화는 예상대로 건너뜬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제니쌤,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아트가 유행입니까? 저희 갤러리에 들여올 만한 작가가 있을까요? 요즘 뉴욕에서는 뭐랄까, 아방가르드하면서도 에코 프렌들리한 게 트렌드죠. 막 길거리에 쓰레기 주워서 붙여놓고 그게 아트라고 우기는데 그게 또 엄청 비싸게 팔려요. It's crazy, right? 근데 그게 힙한 거예요. 어머, 역시 쌤은 트렌드를 잘 아시네요. 저도 그런 거 잡지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니가 말하는 정크 아트는 이미 10년 전 유행이 지나간 장르였거든요. 문제는 메인 요리가 나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얘, 와인 맛이 왜 이러니? 너무 밍밍하잖아. 네, 어머님. 이 와인은 산미가 강해서 2시간 정도 열어두는 게 정석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마셔보니까 물 탄 것 같은데? 제니 선생님, 선생님이 한번 맛 좀 봐주실래요? 제니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마치 소믈리에라도 된 듯 과장되게 향을 맡았어요. 스멜은 나쁘지 않은데 바디감이 좀 위크하네요. 언니가 디캔팅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와인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래서야 비싼 와인 다 버렸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서빙하면 바로 컴플레인 걸려요. 거봐,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을 해서 망신을 당해? 이 와인은 피노누아 품종이라 원래 바디감이 가볍고 섬세한 게 특징이야. 묵직한 까베르네 쇼비뇽이랑은 다르다고. 그리고 지금 온도가 16도로 맞춰져 있어서 향을 느끼기에 최적이고. 아,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말이 많아. 분위기 다 깨지게. 오케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니 쌤이 전문가잖아. 쌤은 미국에서 파티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그럼요. 제가 뉴욕에서 상류층 파리란 파리는 다 가봤잖아요. 언니, 와인은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experience가 중요하죠. 가족들은 모두 제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노누아와 까베르네 쇼비뇽의 차이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와인을 논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저는 조용히 빈 접시를 치우며 주방으로 물러났어요. 그날 이후 제니는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카 과외가 목적이었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말동무, 시누이의 쇼핑메이트가 되더니 급기야 남편의 비즈니스 영어 튜터까지 자처하고 나섰죠.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제니와 영어를 공부한다고 문을 닫아 걸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주문한 수제잼을 만들고 있었죠.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제니와 남편이 웃으며 나왔어요. 남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니의 허리에 닿아 떨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오빠, 오늘 레슨 너무 좋았어요.
오빠가 습득력이 빨라서 가르칠 맛이 나요. 다 제니쌤이 잘 가르쳐줘서 그렇지. 진작 영어를 이렇게 배웠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 마셨어요. 저는 묵묵히 끓고 있는 잼을 저으며 그들을 모른 척했죠. 그때 제니가 식탁 위에 놓인 수입잼 병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맛 비교를 위해 사다 놓은 프랑스산 무화과 잼이었죠. 어머, 이거 프랑스에서 온 거네? 언니, 이 잼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하려고 산 거라서요. 라벨이 다 불어라 읽기 힘들겠다. 어머, 여기 영어로도 적혀 있네? 제니는 잼병 뒤쪽에 영양성분표를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혀를 잔뜩 굴리며 말했죠. 언니, 여기 적힌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프리컷이 뭔지 아세요? 살고요. 맞네? 그럼 이건요? Best before. 이건 무슨 뜻인지 알죠? 유통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니는 제가 꼬박꼬박 대답하는 게 재미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보며 눈짓을 했죠. 더 어려운 걸로 골탕 먹여보라는 신호였어요. 에이, 그건 너무 쉽고. 언니는 A, B, C, D는 아세요? 수준 떨어져서 대화가 안 통하네. 이 잼 설명서에 보면 Traditional Method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줘 볼래요? 야, 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얘는 그냥 마트에서 1+1 하는 거나 살 줄 알지. 이런 고급 식자재 용어는 몰라. 전통 방식이라는 뜻이잖아. 구리 냄비에 과육을 통째로 넣고 저온에서 장시간 졸여내는 방식. 그리고 그 잼 유통기한 지난 거니까 먹지 마. 뭐? 유통기한이 지났어? 아니, 당신은 유통기한 지난 걸 왜 식탁 위에 올려놔? 사람 죽일 일 있어? 내가 아까 말했지. 맛 비교하려고 산 거라고. 먹으라고 내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라벨 제일 하단에 보면 불어로 날짜 적혀 있어. 2023년 10월까지라고. 어머, 진짜네? 언니, 불어도 할 줄 알아요? 그냥 숫자 읽는 정도야. 그냥 찍어서 맞춘 거겠지. 오빠, 우리 나가서 브런치나 먹어요. 여기 있으니까 머리 아프다. 그래, 그러자. 야, 너는 잼 만들 거면 냄새 안 나게 환기 좀 시켜. 온 집안에 다 내놔서 머리가 띵하네. 두 사람은 그렇게 횡하니 나가버렸어요. 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잼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남편과 제니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집구석에서 제 몫을 챙겨 나올 타이밍을 봐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가족 모임이 또 있었어요. 이번엔 심해부의 생일 파티였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데 제니가 불쑥 선물을 꺼냈어요. 형부,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공수해온 영양제예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신상. 아이고, 제니쌤, 뭐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역시 제니 선생님은 센스가 있어. 우리 며느리는 뭐 준비했니? 네, 평소에 목이 많이 잠기시는 것 같아서 도라지 전과 준비했습니다. 직접 달인 거라. 형님, 요즘 누가 그런 걸 먹어요. 촌스럽게. 제니쌤이 준 거랑 비교되잖아요. 맞아, 참 눈치가 없어. 오빠가 비위 약해서 한약 냄새 싫어하는 거 몰라? 진짜 창피하게 왜 저러냐.
매제, 그냥 저건 버려. 내가 나중에 좋은 술 한 병 사드릴게. 가족들은 제니가 가져온 영양제병을 돌려가며 영어로 적힌 성분표를 읽어보느라 난리가 났어요. 어머, 이거 코엔자임 Q10 들어있네? 이게 노화 방지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맞아요, 언니. 그리고 여기 Essential Amino Acid도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직방이에요. 한국 약국에서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는 그 영양제병을 힐끔 쳐다봤어요. 미국 마트 할인 코너에서 흔하게 파는 저가형 종합 비타민이었죠. 게다가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은 재고 처리 상품이었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마치 불로초라도 얻은 듯 기뻐했어요. 그때 시동생이 제게 물었죠. 형수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영어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요즘 세상에 ABCD도 제대로 모르면 어디 가서 무시당해요? 네, 명심할게요. 그런데 서방님, 그 영양제 하루에 2알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지용성 비타민 함량이 높아서 과다 복용하면 간에 무리 갈 수 있거든요. 어머, 언니가 의사예요? 미국에서는 이거 식사 대용으로도 먹어요. 걱정도 팔자시네. 예, 너는 분위기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제니 선생님이 전문가인데요. 어디서 아는 척이야? 분위기 깨지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말해줘도 듣지 않을 사람들이니까요. 대신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의 재킷을 받아 걸다가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진 걸 봤죠. 호텔 라운지바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영수증 하단에는 익숙한 필자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제니스 버스데이 파티, 디데이 1위크. 제니의 생일이 일주일 뒤였나 봐요. 남편은 제 생일은 까먹어도 내연녀 생일은 기가 막히게 챙기는 사람이었죠. 저는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남편의 옷을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니 물을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죠. 속 쓰려. 해장국 좀 없어? 북엇국 끓여놨어. 앉아. 야, 너 어제 왜 그랬냐? 제니쌤 무안하게. 내가 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게 문제야. 너는 융통성이 없어. 제니쌤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도움되는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데. 글쎄? 인맥?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유학생 같은데? 네가 뭘 알아. 제니쌤 아버지가 미국에서 큰 사업 하시는 분이야. 이번에 우리 갤러리 해외 진출하는 것도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러니까 너 제니쌤한테 잘해. 꼬투리 잡지 말고. 알았어. 잘할게. 그런데 당신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둬.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중요한 손님이 오실 수도 있어서. 중요한 손님?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줘. 저는 말없이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아주었어요. 남편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맛이 없다는 듯 숟가락을 탁 놓았죠. 간이 왜 이래? 너무 싱겁잖아. 너 요즘 살림에 통 신경 안 쓴다? 제니쌤 반만 닮아봐라. 그 여자는 센스가 넘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곰 같냐? 저는 남편의 투정을 묵묵히 들어주며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슬슬 판을 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갤러리에 갔어요. 큐레이터 실장이 저를 보더니 반색하며 다가왔죠.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관장님이 안 계셔서 어쩌죠? 괜찮아요. 서류만 전해드리고 갈 거예요. 요즘 전시 준비는 잘 돼가요? 아유, 말도 마세요. 이번에 기획하는 현대 미술의 흐름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해외 작가 섭외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요. 어떤 작가를 섭외하려고 하시는데요? 프랑스의 장 피에르 작가요. 이분 섭외하면 대박인데 당최 연락이 닿아야 말이죠. 에이전시 통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장 피에르.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 그의 첫 에세이집을 번역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작가였지만 제 번역을 마음에 들어해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렇군요. 힘들겠네요. 저는 모르는 척 서류만 두고 나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제니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거실 소파에 앉아 팸플릿 같은 걸 보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번에 새로 론칭하는 명품 브랜드인데 제가 VIP 초대권 구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는 데예요. 어머, 정말? 역시 제니 선생님 능력자네. 우리 며느리는 이런 거 꿈도 못 꿀 텐데. 언니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이런 문화생활은 저희끼리 즐겨야죠.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왔니? 갤러리의 서류는 잘 전해주었고? 네, 그런데 어머님, 이번 전시회 기획안 말이에요. 장피에르 작가 섭외가 난항이라던데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실장이 그러더냐? 네, 걱정하시길래요. 장 피에르? 아, 그 프랑스 화가요? 저 그 사람 알아요. 정말? 제니 선생님이 그 사람을 알아? 그럼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파리에서 몇 번 봤어요. 되게 친해요. 제가 연락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니의 뻔뻔한 거짓말에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장피에르는 지독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파티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역시 우리 집 복덩이는 제니 선생님이네. 그래, 한번 연락해 봐줘요. 성사만 되면 내가 섭섭지 않게 살해할게. 맡겨만 주세요. 제가 영어로 메일 한 통 보내면 바로 오케이 할 거예요. 와, 대박이다. 제니쌤 진짜 능력 어디까지야? 당신 보고 좀 배워라. 이런 게 내조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니가 제 발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니는 의기양양하게 갤러리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영어로 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빠, 제가 해냈어요. 장피에르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정말이니? 세상에. 와, 진짜 미쳤다. 형수님 말고 제니쌤 갤러리 실장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저는 제니가 가져온 서류를 슬쩍 훔쳐봤어요. 척 봐도 조악한 영어 문장에 발신인 메일 주소는 공식 에이전시가 아닌 정체불명의 무료 도메인이었죠. 제니가 사기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이 쇼가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기로 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니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장피에르 작가가 한국에 오면 통역은 제가 전담할게요.
어머님은 옆에서 품위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 역시 믿을 건 제니 선생님 뿐이네. 얘는 영어도 못하고 불어도 못해서 어디 내놓지도 못하는데. 맞아요. 형님은 그냥 주방에서 닭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제니 씨, 장피에르 작가는 영어를 거의 안 쓰시는 걸로 아는데 불어 통역은 준비되셨나요? 아, 그 사람 글로벌한 아티스트라 영어도 잘해요.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초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트는 언어를 초월하는 거라 보디 랭귀지로도 다 통하거든요. 야, 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왜 자꾸 딴지야? 아니, 중요한 비즈니스니까 확인차 물어본 거야. 확인은 무슨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아, 맞다. 너 내일 내 셔츠 다려놨어? 응, 드레스룸에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제니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낄낄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았던 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죠. 수백 통의 안부 메일 속에 장 피에르가 보낸 메일도 있었어요. 셰흐 지수.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장. 한국에서 당신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네요. 내 가족들이 거기에 휘말린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시댁은 전시회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갤러리 리모델링 비용으로 거액을 대출받았고 남편은 제니에게 진행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내주었죠. 제니는 그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텔 스파를 다니느라 바빴지만 가족들은 로비 활동이라며 눈 감아 주었어요. 저는 그 사이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했어요. 제니가 쓴 엉터리 영어 계약서 사본, 남편과 제니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니에게 건넨 불법 자금 내역까지.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사건이 터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 너 오늘 짐 싸서 친정 좀 가 있어라. 네? 갑자기 왜요? 오늘 저녁에 장피에르 작가 에이전트가 오기로 했어. 중요한 손님인데 네가 있으면 말도 안 통하고 분위기만 처지잖아. 제니 선생님이 통역하고 다 할 거니까 너는 자리 비켜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 엄마 말 들어. 며칠 푹 쉬다 와. 눈치 없이 끼어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들 계세요. 저는 순순히 짐을 쌌어요. 하지만 친정으로 가지 않았죠. 대신 근처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우아한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 속의 저에게 말했죠. 이제 진짜 ABCD가 뭔지 보여줄게. 호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지만 저는 곧바로 다시 옷을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등 떠밀었지만 제 명의로 된 인감도장과 통장을 안방 금고에 두고 왔다는 핑계가 떠올랐거든요. 사실 그건 핑계였고 제니가 데려온다는 그 에이전트의 면상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아니, 너 친정 간다더니 왜 다시 기어들어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 거 안 보여? 죄송해요. 두고 간 게 있어서요. 금방 챙겨서 나갈게요. 언니, 눈치가 있으면 좀 피해주시지. 이분은 장피에르 작가님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 펄이에요. 어렵게 모신 분이라고요.
소파에 앉은 남자를 쓱 훑어봤어요. 헐렁한 정장 재킷에 구겨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손톱 밑에 낀 때가 눈에 들어왔죠.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관리하는 디렉터라기엔 너무나 허술한 행색이었어요. 남자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하이. 여보, 인사드려. 폴 디렉터님이셔. Nice to meet you. 제니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아, 폴. 이 여자는 그냥 이 집 하우스키퍼 같은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She knows nothing. Oh, okay. Anyway, about the deposit. 어머님, 폴님이 갤러리 분위기가 너무 우아하고 좋다고 하시네요. 장피에르 작가님 작품에 걸리면 완벽할 것 같다고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어요. 디파짓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니가 칭찬으로 둔갑시켜 동역했으니까요. 저는 짐을 챙기는 척하며 거실 한 구석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어요. Look, Jenny. I need the cash today. My boss is waiting. Of course, Paul. Don't worry. 제니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아, 작품 운송 보험료 문제 때문에요. 워낙 고가의 작품들이라 오늘 안으로 보험료 1억을 선입금해야 운송 스케줄을 잡을 수 있대요. 프랑스 본사에서 독촉이 심한가 봐요. 1억? 당장 현금으로? 오빠, 장피에르 그림 한 점이 얼만 줄 알아요? 1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지. 이거 놓치면 다른 나라 갤러리로 순번 넘어가요. 폴립이 우리 갤러리 좋게 봐서 특별히 기회 주는 거라니까요. 형, 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나중에 티켓 수익이랑 작품 판매 수수료 생각하면 1억은 껌값이야. 그래? 내가 당장 이체해주마.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니? 제니는 미리 준비해둔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슬쩍 보니 예금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이름이었죠. 잠깐만요. 해외 송금이 아니라 국내 계좌인가요? 예금주가 박철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한국지사 법무팀장님 계좌예요. 환전 수수료 아끼려고 일부러 국내 계좌 개설해둔 거라고요. 언니는 왜 남의 비즈니스에 감나라 배나라 해요?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제니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잖아. 너 지금 우리 갤러리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러지? 썩 들어가지 못해? 재수없게 초를 치고 있어. 제니 선생님, 신경 쓰지 마요. 내 며느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계속해서 엿들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송금했고 제니와 폴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폴이라는 남자가 챙겨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폴이 돌아가고 가족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세상에, 드디어 우리 갤러리가 빛을 보는구나. 제니 선생님 덕분이야. 오늘 저녁은 나가서 최고급으로 먹자. 며느리, 너는 집이나 지키고 있고.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나간 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들이 두고 간 계약서 사본을 집어들었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였지만 내용은 가관이었죠. 전시 계약서가 아니라 이벤트 대행 및 물품 구매 계약서였거든요. 게다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본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지금 터뜨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크게 터져야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테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춘 걸 보니
제니와 통하는 게 분명했죠. 자기야. 응? 응. 엄마가 건물담보대출 알아보라고 하셨어. 이번 전시회 리모델링이나 홍보비 때문에 현금이 더 필요하대. 그래? 자기가 아는 대법체가 있다고? 이율은 좀 세도 바로 나온다고? 알았어. 거기로 진행하자. 저는 문 밖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니가 이제 사채까지 손을 대게 만들 작정이었죠. 시어머니 소유의 갤러리 건물이 넘어가면 이 집안은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죠. 남편분의 외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간녀와의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사모님이 확보하신 CCTV 영상까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문제 없겠는데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보다는 다른 걸 원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물류창고 하나면 돼요. 그 땅 명의만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창고라면 공시지가도 얼마 안 되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땅 아닙니까? 사모님,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요. 저는 그게 필요해요. 그 땅에 대한 권리만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최대한 조용히,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해주세요. 터뜨리는 타이밍은 제가 정할게요. 변호사님은 의아해했지만 제 뜻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그 창고 부지는 내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대규모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였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부동산 뉴스도 안 보고 사니 알 리가 없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안방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더군요.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장 좀 보고 오느라. 뭐 숨겼어?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서류야.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재산 분할은 포기한다. 양육권은 포기한다. 기가 막혔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버릴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회가 성공하고 돈방석에 앉으면 조강지처인 저를 쫓아내고 제니를 안주인으로 앉힐 생각이었겠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다시 제자리에 서류를 꽂아두었어요. 그래, 누가 먼저 나가는지 한번 보자. 디데이가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고대하던 장피에르 초청 갈라 파티 날이었죠. 장소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시댁 식구들은 몇 달 전부터 맞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한껏 들떠 있었어요. 오늘 장피에르 작가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지? 내가 불어 인사말을 좀 외워뒀는데 봉주르 주댐무 맞니? 어머님, 주댐무는 사랑한다는 뜻이라 초면에 쓰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우아하게 미소만 지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통역할게요. 와, 오늘 정재계 인사들도 많이 온다며? 명함 좀 많이 챙겨야겠다. 세연이는 뭐해? 빨리 준비 안 하고? 아, 맞다. 오늘 못 가지. 초대장이 없잖아. 어머, 형님, 초대장 한 장 남는 거 없어요? 직원용이라도 하나 주지. 아, 참. 깜빡했네요. 스태프용 출입증이 하나 남긴 하는데 언니가 서빙 알바라도 하실래요? 오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킬킬거리며 저를 비웃었어요. 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다들 잘 다녀오세요. 선약? 네가 만날 사람이 누가 있다고? 뭐?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나 떨겠지. 그래,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가족들은 리무진 택시를 불러 타고 떠났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제 옷을 꺼냈어요. 3년 전 마지막 번역 출판 기념회 때 입었던 검은색 벨벳 드레스였죠.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장피에르 자선 갈라 디너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초대장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뭐? 등록이 안 됐다니요? 이거 VIP 초대장이라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오늘 이 행사의 메인 호스트가 될 사람이에요. 장피에르 작가님이랑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다 약속된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주최 측 리스트에 귀하의 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호스트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제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폴, 왜 전화를 안 받아? Hey, pick up the phone. 가족들은 입구 컷을 당해 로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봤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니쌤, 확실한 거 맞아? 아우, 창피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제니야, 설명 좀 해봐. 폴이랑 연락 안 돼? 그게 메럴리가 나갔나 봐요. 잠시만요. 제가 해결할게요. 저기요. 매니저 나오라고 해요. 제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그때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서 제가 천천히 걸어갔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명쾌하게 울렸어요. 남편이 저를 먼저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그 옷은 뭐야? 아니, 제가 미쳤나? 집 보라고 했더니 어딜 기어 나와. 당장 안 꺼져? 언니, 지금 알바하러 왔어요? 직원 출입구는 저쪽 뒤인데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짝퉁 티나게.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지배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죠. 오셨습니까, 작가님? VIP 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피에르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작가님? 누굴 보고 작가님이래? 지배인 양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요? 얘는 우리 집 며느리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란 말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이지수 번역가님이십니다. 장피에르 선생님의 한국 파트너시고요. 순간 제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짜 초대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죠. 제니 씨, ABCD는 아시죠? 초대장에 적힌 제 이름 스펠링 정도는 읽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읽으셨나 봐요? 언니? 말도 안 돼. 남편, 아니 전 남편 될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내 번역료가 당신 회사 연매출보다 많다는 건 알았어야지. 뭐라고? 전 남편? 그리고 어머님, 1억 원 아까우시겠지만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사기꾼한테 당한 건 어머님 욕심 탓이지 제 탓은 아니잖아요? 사기꾼? 제니 선생님이 사기꾼이라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니에게 꽂혔어요. 제니는 뒷걸음질 치다가 비틀거렸죠. 지배님, 여기 입구 막고 계신 잡상인분들 좀 처리해 주시겠어요? 귀한 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방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보안팀, 이분들 밖으로 모셔. 보안 요원들이 가족들의 팔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수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언니, 아니 작가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들의 비명 섞인 외침이 멀어지는 걸 뒤로하고 저는 VIP룸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시댁 식구들과 제니의 모습이 보였죠. 쇼타임. 저는 조용히 읊조리며 미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제 심장 박동도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죠.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래층 로비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점잖은 대화들. 이곳은 철저하게 초대된 사람들만의 리그였죠. 저는 익숙하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3년 전 마지막 번역 작업을 끝내고 장피에르 작가와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 스위트룸이었죠. 문을 열자 백발의 노신사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장피에르였죠. 오, 마뮤스. 지수, 정말 오랜만이군요. 무슈, 사피롱터. 건강은 좀 어떠세요? 당신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까 밑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매니저가 말하길 사기꾼들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더군요. 네, 안타깝게도 제 전 가족들이 그 사기극에 휘말렸거든요. 오늘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린 그 쇼를 보여주실 준비는 되셨나요? 물론이죠. 당신이 번역한 내 자서전의 클라이맥스보다 더 흥미진진할 것 같군요. 앉아요, 지수. 우리가 와인을 한 잔 비울 때쯤 스위트룸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악에 바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의 제니가 기어코 밀고 들어왔죠. 어떻게 뚫고 올라왔는지 아마 비상계단으로 죽기 살기로 뛰어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이봐요, 장 작가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작가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수야, 너 진짜 미쳤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칭을 해? 당장 나와.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Don't trust her. She is fake. I am real translator. 장피에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죠. Who are these rude people? 제니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손에는 웰컴 드링크 트레이에서 슬쩍 집어든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죠. 자연스럽게 건네며 환심을 살 요량이었나 봐요. Sir, I am Jenny. I studied in New York. 지수,
이 여자가 하는 영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억양이 너무 저급해서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통역 좀 해줄래요? 선생님, 그냥 무시하세요. 짖는 개한테 대꾸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들은 우리가 불어로 대화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제니만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당황하고 있었죠. 야, 제니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분위기 좋은 거 맞아? 그게 작가님이 저보고 뉴욕 억양이 독특하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우리 제니 선생님이야. 어서 말씀 잘 드려라. 우리 투자금 1억 원이랑 갤러리 계약권 확실하게 말해. 제니가 다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Sir, about the money. 100 million won. We gave it to Paul. Where is Paul? 장피에르가 폴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Paul? Are you talking about the guy who cleaned my swimming pool and got fired for stealing my watch?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뭐라고? 수영장 청소부? 어머님, 여보, 들으셨죠? 그 아시아 총괄 디렉터 폴 씨는 장피에르 선생님 댁 수영장 청소부였대요. 도둑질하다 잘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 1억. 내 1억은?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폴이 그럴 리가 없어. 나랑 뉴욕에서 파티도 같이 하고. 그때 장피에르가 손짓을 하자 룸 안쪽에서 경찰 2명과 함께 수갑을 찬 남자가 끌려 나왔어요. 아까 갤러리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 폴이었죠. Hey Jenny, you said they were stupid rich idiots. You said we could split 50 and 50. Help me. Shut up. I don't know you. 야, 너 이 새끼랑 아는 사이였어? 반반? 너 지금 우리 등쳐먹으려고 작당한 거야? 남편이 제니의 어깨를 밀치자 제니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제니는 끝까지 발악했죠. 아니야, 오빠. 오해하지 마. 나도 속은 거야. 그리고 언니가 꾸민 짓이지? 언니가 질투나서 사람 사서 연극하는 거지? 제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그녀를 내려다봤죠. 제니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웃기지 마. 너 같은 가정주부가 무슨 통역을 해? 너 ABCD는 알아? 어디서 아는 척이야? 드디어 나왔네요. 그 멘트. 저는 피식 웃으며 장피에르가 탁자 위에 올려둔 신간 원서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제니 눈앞에 들이밀었죠. 제니 씨, 여기 첫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A, B, C, D 아는 유학파니까 식은 죽 먹기겠죠? 제니가 책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죠. 그 책은 장필의 실험적인 신작이라 불어 고어와 철학적 은유로 가득 찬 난해한 문장들이었거든요. 이건 영어가 아니잖아. 영어판 번역본이거든요. 아직 출간 전이라 모르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유창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그 문장을 읽고 즉석에서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했어요. 문장의 운율과 작가의 의도까지 살려서요. 브라보, 퍼펙트. 역시 내 문장을 이해하는 건 지수뿐이야. 보셨죠? 제니 씨, 언어는 기교가 아니에요. 혀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언니는 ABCD는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속으로 당신의 그 얄팍한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수준 떨어져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그 순간 제니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과 트레이를 와장창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죠. 깨진 유리 조각이 그녀의 명품 구두 위로 튀었어요. 아이고, 내 돈 1억. 야, 이 도둑년아, 일어나. 내 돈 내놓고 기절해. 시어머니가 쓰러진 제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폴에게 달려들다가 제지당해 바닥에 뒹굴었고요. 우아했던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자, 쇼는 끝났으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뭔데? 이혼 서류. 이미 다 작성해뒀어. 도장만 찍으면 돼.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혼 소리를 해? 네가 며느리라면 이럴 때 집안을 도와야지. 돕다니요? 제가 왜요? 어머님 아들 저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했잖아요. 저기 쓰러져 있는 사기꾼이랑요. 둘이 잘 어울리네요. 사기꾼과 호구.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너 능력 있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갤러리 살리려면 네가 필요해. 장 선생님한테 말 좀 잘해줘.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징그럽게 굴지 마. 조건은 간단해.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몸만 나갈게. 대신 하나만 줘. 뭔데? 뭐든 다 줄게. 경기도 땡땡시에 있는 그 낡은 물류창고, 어머님 명의로 된 거. 뭐? 그 쓰레기 같은 땅? 거긴 왜? 개발 제한 구역이라 팔리지도 않는 땅을? 그냥요. 제가 거기서 조용히 공방이나 하면서 살려고요. 위자료로 1억 달라고 하면 어머님 당장 돈 없으시잖아요. 저 여자한테 다 털려서. 그러니까 그 땅으로 퉁치자고요. 시모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선 땡큐였죠. 당장 현금 1억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쓸모없는 땅 하나 던져주면 귀찮은 며느리도 내쫓고 위자료도 해결되니까요. 그래, 가져가라. 그 똥밭 네가 다 가져. 대신 우리 빚 갚는 거 네가 좀 도와주. 아뇨? 그건 어머님 사정이죠. 각서 쓰세요. 지금 당장. 경기도 땡땡시 창고 부지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지수에게 이전하며 추후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죠. 장 선생님,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셔도 돼요. 장 피에르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 며느라, 지수야, 우리 진짜 돈 한 푼도 없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여보, 전화 받아.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들은 개처럼 끌려나갔어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신음하던 제니도 질질 끌려나갔고요. 문이 닫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수, 정말 그 땅만으로 충분해요?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똥밭이라고 무시하던 창고 부지 말이에요. 몇 달 후에
국토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창고가 바로 상업지구 한복판에 들어가거든요. 어? 정말? 네. 보상금만 최소 50억. 상가 분양권까지 합치면 글쎄요.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그 정보를 얻으려고 지난 3년 동안 그 동네 이장님들 경조사를 얼마나 챙겼는지 모르실 거예요. 대단하군요. 역시 당신은 내 최고의 파트너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았죠. 대부업체였어요. 남편이 제니의 꼬임에 넘어갔었다는 그 사채업자. 여보세요? 아, 거기 박철수 식댁 맞습니까? 남편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셨는데. 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방금 이혼했거든요. 법적으로 남남이라서요. 그리고 그 댁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갤러리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세요. 아마 지금쯤 압류딱지 붙일 자리는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했어요. 창밖을 보니 호텔 입구에서 경찰차에 태워지는 폴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시어머니와 제니,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였어요. 개미처럼 작고 하찮게. ABCD도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인생의 기본도 모르는 너희들이었어. 다음날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 톱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제 생각보다 일찍 발표가 났더군요. 국토부 경기 땡땡시 대규모 스마트 문화밸리 조성 확정. 땅값 들썩. 그리고 사면 귀퉁이에는 작은 기사도 하나 실렸어요. 해외 아트 사기단의 소가 수억 날려. 경찰 수사 착수.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커피 향에 오늘따라 유난히 향긋하더군요. 제니가 깼던 그 싸구려 샴페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제 인생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